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우리 지역에서 아주 큰 지지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국 대표가 감사의 마음을 안고 우리 지역 전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즐겁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 네.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뭐 홀가분하기도 하고 일단 감사한 마음이 먼저죠. 그 전북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큰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특히 호남 지역, 우리 지역 비롯해서 광주라든지 세종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는데 네. 어떤 마음이세요? 예측했습니까? 뭐 예측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강한 지지일지는 뭐 예측은 하지 못했고요. 호남 지역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이 내세웠던 슬로건, 구호, 비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강한 경고를 내야 된다. 그 강한 경고를 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데서 위기가 온다라는 저희의 호소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다 동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도시에서 조국 혁신당이 1위를 했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 뭐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일지도 모르는데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공무원들도 현재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등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이라는 슬로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운맛이 좀 그리웠던 분들에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할 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애누르지 않고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신 것 같고, 지난 2년간 뭐 압수수색, 뭐 체포구속, 뭐 영장 발부 등등이 우리 사회가 일종의 공포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검찰권에 의한 공포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 고지 조심하게 되는 이런 참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서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에 대해서는 기대할 법도 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비조는 두고두고 뭐 사자성어로 남을 것 같아요. 오래도록. 예. 캠프에서 만든 말이겠지만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단어 자체를 저희 당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의 정책을 얘기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할 때 전국에서는 1대1 지역,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하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그와 별도로 비례에 있어서는 저희의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2월 13일 날 밝혔는데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시간이 좀 흐르니까 바로 그거를 지민 비조라는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돌리신 거예요. 저희가 먼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현명하시다.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 만에 창당 한 달 만에 12석, 이건 뭐 기적이라고들 다들 표현을 하던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실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뭘 조국 혁신당이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놀라운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 잘 깨닫고 계셨고 직시하고 계셨고, 그 점에서 조국 혁신당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선택해 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 혁신당이 택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전략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뭐 유능했다는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주 신생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숙한 게 많거든요.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왜 국민들이 이 선택을 했을까?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심판하려면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게 요번에 표를 몰아줄 것인가? 이 선택을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또 전북, 넓게 해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그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읽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른 득표를 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10% 이상 나왔고 선거 전에 여당에서도 2030은 뭐 지지율이 약하다, 뭐 제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네.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총선의 유권자 지형을 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매우 고른 지지를 받았고 네. 세대별로도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 어느 연령층이 높고 낮음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 그리고 전 지역에서도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또 왜 그럴까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과 연령 관계없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내고 국정기조를 바꾸자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이었고, 그 유권자들의 그런 마음을 가장 잘 받아 안은 것이 조국혁신당이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고비도 있었죠. 박은정 후보 배우자 관련해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뭐 여론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았죠. 이제 박은정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보니까 박은정 배우자의 그 수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왔고, 근데 제가 첫째는 조사를 해 보니까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가 그 문제가 된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고인만 그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도 변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사과를 하고 수임을 다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확인을 제가 할 수 있었고, 네. 두 번째, 저는 당대표로서 어떤 결정을 했나 하면, 그런 비난이 있는데 이제 결정적 하자가 그 본인에게 있다 그런다면 다른 문제이겠으나,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있고 그 배우자의 그 활동이 이래저래 종합적으로 봐서는 고려할 만하다라고 네. 한다면, 본인이 아니라 그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으로 그 본인을 빼버리는 이런 선택은 정치적으로 곤란하다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후보자만이 아니라 그 후보자의 가족들을 다 터는, 저는 이건 아주 치사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네. 맨 첫 번째 제가 막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물론이고 저희 당원들 또 간부들에게도 이건 내가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건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이 직전에 확인했는데 네. 16만을 넘은 것 같습니다. 와. 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예. 펀드 네네. 했을 때도 네. 50억이 원래 목표였는데 짧은 기간에 200억 원을 훌쩍 넘었잖아요. 40분 만에 200억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원들의 열정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는지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16만 당원도 놀라운 일이고, 펀드 같은 경우 돈을 내는 것인데, 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넣는 것은 중요한 자신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전 이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것,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첫째는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을 대신해 준다,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국회에 가게 되면 진짜 뭔가를 해내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후원금으로, 한편으로는 표로 네. 밀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빨간 저금통은 아주 감동이더라고요. 네네. 예. 저도 너무 고마웠고요. 그 경기도 여주의 시민이 본인이 저금통에 넣었던 걸 통째로 가져오셔서 주고 가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있었어요. 사실은 전국을 네. 돌아다닐 때마다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후원금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분들이 그 돼지 저금통을 갖고 오셨을까,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보면 정말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응원,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저희가 국회 개원하면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갤럽 조사에 보니까 의정 활동 가장 기대되는 당선자 1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예, 보았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뭐
신생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그 신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또 매일매일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만나는 언론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이제 교섭단체 예, 20석인데 예. 12석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8석이 더 필요한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를 개선해서 교섭단체의 의석수를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홍익표, 박지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낮추는 게 정치개혁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입장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약속했던 그것을 이번에 실현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민주당이 먼저 의사표시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민주당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저희는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여러모로 유리한 게 많고 활동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무가내로 아무 사람이나 빼와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차근차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그 가치와 비전을 흐트르지 않는 그걸 전제로 해서 연대 작업들을 할 생각입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당에서 뭐 선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섭단체 네. 숫자를 좀 인하해주면 제도 개선이 훨씬 쉽겠죠. 그럼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전북 이제 찾기 전에 최상병 모교까지 방문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이제 통상 방문을 하게 되면 전주를 먼저 방문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익산을 먼저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수근 상병의 모교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또 최상병의 고향은 남원입니다.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군입대에서 비극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 지역 이제 방문 선택할 때 호남을 선택하고 그럼 호남에서 어디냐 했을 때 전 최상병을 추모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전원을 다 모시고 학교에 가서 인사드렸고 원광대에서도 부총장님 등이 나오셔서 아주 잘 맞이해 주셨고 서로 최상병권을 어떻게 추모 계속할 것인가 학교 차원에서 또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어젯밤에 좀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네. 조금 제가 메모를 해둔 것을 좀 정리했다가 오늘 아침에 서울을 떠나면서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전 총선에서 국민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10가지는 단순히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면서 많은 거리의 시민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걸 제가 다 메모를 해뒀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10가지 정도로 정식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이 끝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조만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야당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리에서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 그 민심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저의 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해보게 되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업무라고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가지를 정식화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썼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는 국민들 민심과는 자꾸 엇박자 행보를 지금 네, 한다고 네, 네. 보여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보엽 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이미 그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입장문을 네.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상세한 문화는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이 했던 지금까지의 발언과 행동을 보았을 때 이것은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는 반대된다. 그런 반대되는 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처리하진 않겠지만
당장 정진석 비서실장 본인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실정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 본인부터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모셔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내려서 낙선을 시켰는데 오히려 이제 상을 준 셈이 글쎄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이건 뭐 윤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긴밀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인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구에서도 심판을 받았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역구에서 심판을 받았고 또 정진석 실장이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권은 전국 차원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사람을 맡긴다. 그 말은 국정 운영의 함장으로 좀 맡기는 역할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이 윤석열 호를 끌고 갈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씁쓸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어쨌든 한동훈 특검법이고 예, 예. 익히 알려졌기 때문에 네네네. 2호 법안은 이제 민생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고물가에 지금 네, 너무나도 어려운 서민 경제가 네.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 1호 법안은 이미 저희가 뭐 공언했다시피 한동훈 예. 특검법이고 그 법안 내용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개원을 하게 되면 발의하고 그다음 통과는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2호 법안, 3호 법안 같은 경우 뭐 쭉 법안들이 이어질 것인데 민생 쪽을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고물가 말할 것도 없고 환율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기보다 민생 상태가 안 좋다고 대부분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가지고 저희가 민생 관련 법안을 여러 개를 준비 중인데 지금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개원이 되면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앞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준비하시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역구도 이제 대표를 후보를 내야 될 것이다. 예, 예. 앞으로 뭐 큰 구상에는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창당을 네, 해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 체제가 될 텐데. 네. 네. 뭐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 그렇게 내라 뭐 하는 건의도 많이 받고 조언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예.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근데 당장은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총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거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올 선거에 대한 지금 뭐 논의라거나 전략을 짠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봐서 저희가 어떤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지는 그 시점에 가장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뷰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제 김관영 도지사하고도 만남을 예, 예. 가졌잖아요. 네, 예. 어떤 말씀 주고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장은 지금 우리 전북도에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법 문제라거나 새만금 문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북도와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고요. 또 김관영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사적인 인연이 좀 있어서 그분이 또 국회의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또 팁도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염원이 네.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예, 예. 모든 게 다 인프라라든지 젊은 층도 다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과 네, 서울로 예, 예.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균형 차원에서는 비정상적인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저희 뭐 조국혁신당의 핵심적 그 정책이 지방 분권 강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전북이란 지역을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지는 지방 분권 강화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메가시티란 전략으로 그 정립되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메가시티 전략이 다 포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을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이 몇 군데 지역이 뭉쳐야 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수도권에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분권을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지금의 현재 그 지방 분권, 즉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가 있는데 그 예산이 뭐 10년 이상 정체 상태입니다.
예산 전체는 증가하는데 지역 균형을 위한 특별회계는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총량에 비하게 되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전체 총 예산의 증가 속도에 비례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야 지역에 돈이 내려오죠. 그걸 주장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북과 관련해 보게 되면 전북의 네.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 원년이죠. 그렇죠. 네. 그 자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법률안을 좀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재정 문제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가 회계비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를 만들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재정의 어떤 자립 또 그 투입되는 돈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좀 그 눈여겨보고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문제는 지금 뭐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정부 스스로 맡겨놓기에는 불안하고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행히 조국혁신당에는 김선민 당선자가 그 의료복지 문제에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서 그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의료 인력이 어디에 일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늘려두면 모두 서울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 부족한 부분이 지역, 공공의료 분야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말하는 인기 없는 과,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벌리지만 국민들의 건강 관련해서는 매우 긴요한 그 부분은 따로 늘려야 되거든요. 네. 특히 필수 의료. 그렇죠. 예. 필수 의료 분야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는 지역의 공공 의료 분야와 필수 의료 이 부분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수만 늘리게 되면 실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높아지지 않죠. 이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방침이고 김선민 당선자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네, 또 네. 감사의 마음을 안고 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조국 대표와 함께했는데 앞으로도 자주 좀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오늘 불러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 하루하루 삶이 참 팍팍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환자분도 참 많은데 모든 게 제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